환단고기 속 통치 이념 심층 분석. 권천문 박사 특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천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으로 홍익인간만을 알고 계십니다. 물론 홍익인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단고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홍익인간 외에도 우리 조상들이 실천했던 여러 위대한 통치 이념과 철학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세이화 세상 속에서 교화하다. 첫 번째 이념은 제세이화입니다. 삼성기와 단군세기에 홍익인간과 함께 항상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세이화,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있으면서 이치로서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종교나 철학이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들어가라, 속세를 떠나 수행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제세이화는 정반대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으면서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이치로 깨우쳐라. 이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철학입니다. 단군세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단군께서 항상 백성들 사이를 거닐며 직접 농사와 생업을 살피시고 교화의 말씀을 전하셨다. 통치자가 궁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하면서 가르침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현장 경영, 섬기는 리더십과 같은 개념입니다. 광명이세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리다. 두 번째는 광명이세입니다. 태백일사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광명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광명은 단순히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밝음, 지혜의 밝음, 도덕적 밝음을 의미합니다. 태백일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국의 한인 천재께서 광명의 덕으로 천하를 다스리시니 백성들이 스스로 밝아져 범죄가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상적인 통치입니까? 법과 형벌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광명으로 깨우쳐서 스스로 올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덕치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표현으로는 광명이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광명의 민족, 배달의 민족, 밝은 땅의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이 광명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홍익인간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웅천왕께서 천부인 세계를 받아 내려오시니 그 뜻은 홍익인간이요 그 방법은 제세이화라. 여기서 우리는 홍익인간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부인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명령, 즉 천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천명이 바로 홍익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군세기 제1세 왕검단군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팽우에게 땅을 개간하게 하고 성조에게 집을 짓게 하며 백성들에게 농사와 잠업을 가르쳐 의식주를 해결하게 하셨다. 실제로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홍익인간입니다.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이화세계, 이치로 세계를 교화하다. 네 번째는 이화세계입니다. 태백일사의 삼신오제본기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치로서 세계를 교화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세계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천하 전체, 즉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태백일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인 천재께서 12환국을 통솔하시되 각국의 풍속을 존중하시고 다만 이치로서 교화하시니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선진적인 통치 철학입니까?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속을 존중하면서 이치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 파워, 문화 외교와 같은 개념이 이미 9,000년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신시계물, 신성한 시장에서 만물을 연다. 다섯 번째는 신시계물입니다. 이것은 삼성기에 나오는 개념으로 환웅천왕께서 세우신 신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시,
신성한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삼성기의 기록을 보면 환웅천왕께서 신단수 아래 신실을 열어 천하의 만물이 모이고 교류하게 하셨다. 여기서 계물은 만물을 연다, 즉 모든 것을 소통시키고 교류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제적 개방과 문화 교류입니다. 신시는 단순한 종교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모두 어우러진 복합 공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수도이자 무역 중심지이자 문화 허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를 붙인 것은 이 모든 활동이 하늘의 뜻에 따라 도덕적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삼신일체와 삼륜구서. 여섯 번째, 태백일사의 삼위신고에 나오는 삼신일체 사상입니다.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교리가 아닙니다. 우주와 사회의 조화 원리입니다. 삼위신고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늘, 땅, 사람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삼륜구서를 제시합니다. 삼륜은 세 가지 윤리, 하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구서는 9가지 맹세, 성을 온전히 한다, 명을 온전히 한다, 정을 온전히 한다. 그 외 6가지 실천 덕목.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체계적입니까? 추상적인 이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음정량 바른 소리, 바른 양기. 7번째는 단군세기 제3세 가륵단군 조에 나오는 정음정량 개념입니다. 가륵단군께서 가림토 38자를 만드실 때의 이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군세기의 기록. 풍속이 달라지고 방언이 많아져 혼란스러우니 정음을 만들어 바르게 하고 양기를 바로 세워 민족을 하나로 모으고자 한다. 정음은 바른 소리, 즉 표준어를 의미합니다. 정량은 바른 양기, 즉 민족의 정기, 기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문자와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민족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는 깊은 인식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도 이와 같은 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의이화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교화된다. 8번째는 무의이화입니다. 태백일사 소도 경전 본문에 나오는 개념으로 노자의 무의자연과 유사하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교화된다. 태백일사의 기록. 한인 천재께서 덕으로 다스리시니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스스로 따르고 법으로 금하지 않아도 범죄가 없었다. 이것이 진정한 성군의 통치입니다. 억압이나 강제가 아니라 덕과 모범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화되어 따르는 것입니다. 천지인 합일 하늘 땅 사람이 하나 되다. 9번째, 태백일사의 핵심 철학인 천지인 합일입니다. 천부경 81자에 이 사상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일시무시일 마이너스 하나에서 시작하되 시작 없는 하나, 석상극무진본 마이너스 셋으로 나누어도 담 없는 근본. 하늘, 땅, 사람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것이며 다시 하나로 합일되어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삼일신고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으면서 하늘의 덕과 땅의 기운을 받아 태어났으니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존재다. 그래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하늘이 있고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통합과 실천 이념에서 삶으로.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홍익인간 외에도 수많은 통치 이념과 철학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세2화 마이너스 세상 속에서 교화하라. 광명이세 마이너스 광명으로 다스리라. 홍익인간 마이너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화세계 마이너스 세계를 이치로 교화하라. 신시계물 마이너스 만물을 소통시키라. 삼신일체 마이너스 조화와 균형을 이루라. 정음정량 마이너스 바른 소리와 정기를 세우라. 무의이화 마이너스 억지 없이 저절로 교화하라. 천지인 합일 마이너스 하늘 땅 사람이 하나 되라. 이 모든 이념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익인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세2화의 방법을 쓰고 광명이세의 정신으로 이화세계를 실현하며 천지인 하빌의 철학 위에 무의이화의 통치를 펼치는 것입니다. 환단고기가 보여주는 우리 조상들의 통치 철학은 단순히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백성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밝게 만들며 우주의 이치에 합치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단고기 속에 담긴 다양한 통치 이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입니다.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념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절실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물질이 풍요로울수록 정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세계가 연결될수록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홍익인간은 오늘날의 ESG 경영과 통합니다. 제세2화는 현장 리더십과 통합니다. 광명이세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와 통합니다. 이화세계는 문화 외교와 소프트 파워와 통합니다. 9,0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21세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유산을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홍익인간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광명의 민족입니다. 우리는 천지인 합의를 실천하는 배달의 자손입니다. 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